안녕하십니까, 문희TV 문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타미러 사이에 있는 유사어휘 중에서 거리나 방향, 위치에 대한 낱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말이 한국어의 앞이라는 말입니다. 앞. 이 말과 발음으로 매우 유사한 어휘가, 타미러 어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앞팔 또는 앞프람이 그것입니다. 앞팔은 의미상으로는 저쪽에 라는 말입니다. 역시 앞프람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팔과 프람은 쪽이란 뜻입니다. 쪽. 그런데 타미러 모음 아는 원칭 지시사, 즉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앞파라면 저쪽에 이런 말, 저 너머에 이런 말입니다. 앞프람도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음 원칭 지시사 아와 그 다음에 팔 사이에 사이 소리가 if가 들어가서 앞이 됩니다. 앞팔 또는 앞프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앞이 원칭, 전후상에서 시간이나 공간에 있어서,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우리말 앞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음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어 모음 아가 지시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아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사전 찾아보면 좀 전에 라는 뜻으로 나오지만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까라고 중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지났던, 즉 멀리 떨어졌던 시간,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시사는 아니지만 한국어 모음 아가 또는 아를 포함한 어휘가 어떤 시간의 추이, 멀리 지나갔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 앞과 타미러 앞팔 또는 앞프람 이런 것들에 그 쓰인 앞 또는 아가 어떤 연관이 있을성도 싶습니다. 타미러에서 우리말 앞과 정확히 의미상으로 똑같은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입니다. 문. 뭐 정문, 후문 할 때 그 문인데, 문 하면 우리말 또 떠오르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먼저는 15세기 형태가 몬저였다고 합니다. 몬저. 즉, 이 몬저에서 몬만 떼어보면 타미러 우리말 몬과 타미러 문, 즉 모음 오와 우 차이밖에 없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타미러 문은 뭐뭐 앞, 시공간상의 전후, 즉 지나간 시간의 앞도 되고 앞으로 올 그런 앞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 앞과 타미러 앞팔 또는 앞프람, 이게 의문상으로 매우 유사하다면 의미상으로 완전 똑같은 말은 문이 있는데, 타미러에 이 문은 또 우리말 먼저 또는 15세기 형태라면 몬저의 몬과 뜻과 의미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어법도 똑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타미러 문도 명사 앞과 뒤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먼저도 명사 앞 뒤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먼저 또는 먼저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타미러 문도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그러면 위뚜꾸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앞에, 또는 앞날에 이렇게 한다면 문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앞이라는 뜻이고 날이 우리말의 날과 똑같습니다. 장음이로. 그래서 앞날에 그러면 문날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말 앞과 타미러 앞팔 또는 앞프람의 의문이 유사하고 뜻도 어느 정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앞에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상 일치하는 탐이라 낱말이 문인데, 이 문은 우리말 먼저와 의문상, 의미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 어법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세 낱말은 의문상, 의미상으로 서로 두 언어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 또는 문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뒤가 있는데 이 뒤는 사투리에서 D로 씁니다. D. 우리말 이 사투리 D와 영어로는 back이 되겠죠. D와 유사한 타밀어 낱말이 두 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룸바 그럼 again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뒤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또 뒤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 디루피, 디룸바 디루피, 뒤로 하면 우리가 뒤로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뒤로 가 이 말일 때 다시 가라는 뜻도 있지만 백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말 뒤는 확실히 백만 있지만 뒤로 그러면 우리도 again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의 뒤에 사투리 D가 타밀어 디룸바나 디루피의 그 D, 초성의 D가 똑같다. 발음도 똑같고 그다음 의미상으로 유사하다. 이제 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또 이제 타밀어의 모음이 아, 이, 우 중에 아는 아까 원칭 지시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음 우는 그 꼭대기, 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에서의 맨 위에 마루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말에도 이 우가 있습니다. 우돛 그러면 겉에 입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서 가장 바깥에, 피부로부터 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입는 옷, 우돛이라고 하는데 역시 표준어로는 윗이라고 결정해 놨는데 우리가 우돛 또는 우덜은, 그래서 타밀어 이 우는 그 맨 위에 꼭대기라는 뜻이 있다. 근데 역시 우리말의 우덜은 우도처럼 이 피부상으로 봤을 때 또는 어떤 사회 관계상으로 봤을 때 나의 위 또는 꼭대기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말 우치는 즉 사투리에서 우돛을 가리킵니다. 우치라는 말, 우리말은 우치고 타밀어는 우치, 그리고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사이시옷 발음이, 타밀어 우치는 꼭대기, 정상 이런 뜻이고, 우리말의 우치는 우돛, 그러니까 맨 나중에 입는, 피부로 봤을 때는 맨 꼭대기에 입는 그런 옷이 되겠죠. 우치. 그래서 이 한국어와 타밀어 우가 똑같이 엄모 위에 또는 정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그럼 그러면 바로 밑이 있습니다. 밑. 뭐 아래도 있겠지만 밑. 우리말에 밑이라는 말은 영어로 bottom이 있는데 타밀어에 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가 이제 장음인데 무드는 동사로는 뭔가를 덮답니다. 덮다. cover. 그 덮다가 되고, 그래서 명사로는 뿌리, 기원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바닥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밑과 타밀어 무드가 의미상으로는 유사한 면도 있는데, 타밀어 무드를 이름절로 축소시키면 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에서 장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바로 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밑과 타밀어 무드가 의미상으로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음은 변청 과정을 겪으면 한국어 밑과 유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낱말도 유사어휘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앞과 먼저, 그 다음에 우와 우치 또는 그 다음에 밑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어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떨어지다에서 떨다, 떨어지다의 떨이 있습니다. 떨. 그래서 이제 떨어지다는 떨 플러스
뭐 플러스 D다. 그래서 동사가 합성어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 떨어지다 해서 떨과 떨이 영어로 fall,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다가 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좌우 간격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말에 한국어는 타밀어서는 딸하면 타밀어서는 그냥 fall입니다. fall, 떨어지다. 그러니까 상하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말에 떨어지다도 당연히 상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과 딸은 타밀어의 음성 모음 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로 됐고, 우리말에는 음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떨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우리말 떨과 타밀어 딸은 상하로 떨어질 때 그 떨어지다 의미를 공유하고 있고, 음성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밀어의 그 명사로 뚜람 그러면 거리가 됩니다. 또는 뭐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떨어져 있음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도 떨어지다의 명사형이 떨어짐, 미음을 쓰죠. 우리말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미음, 음기를 쓰는데 떨어짐, 뚜람 역시 명사 형태로 비교해봐도 핵심 의문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더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이 또는 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영어로는 갭이 되겠지만 역시 distance, 즉 거리가 됩니다. 타밀어의 거리에 멀리 떨어진 걸 뚜람이라고 하지만, 거리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내는 다른 낱말 하나가 바로 세이가 있습니다. 세이. 그러니까 세가 장모음입니다. 장모음. 세랑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말의 사이와 세이. 그러니까 우리말 사이와 세는 타밀어 세이와 매우 유사하다. 뜻은 동일하다. 이런 것을 보면 거리에 대한 어휘도 두 언어가 매우 여러 개의 어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세 또는 사이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수양,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수양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체계화되고 또 매우 중요한 문법 요소도 있고, 또 새로운 어휘, 발굴한 새로운 어휘도 있어서 다음번에 수양, 크기는 두 언어의 유사어휘 비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